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테러 제보로 경호 비상입니다. 저격을 막겠다며 풍선도 띄웠는데 트럼프식 사면 방탄 유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국민 고통에 죄송하다며 첫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건 사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배우자도 첫 공개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가수 남진 씨의 이름이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른바 식당 예약 보이스피싱 범죄. 처음도 아니고요. 피해자도 다수라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연예계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오늘 증인도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거 맞으십니까? 수방사 특전사군인들 증인했는데 증인 순서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양반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슴을 뜨겁게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은 윤석열입니다. 저희는 윤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드리고자 모인 팬 모임입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나가다가 보셨으면 좋겠고 정치권 소식은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 소식을 짚어보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재판 만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포토라인까지 만들어졌고 전날 SNS에 간단한 메시지도 남겼던 만큼 또 이제 뭔가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일단 묵묵부답이었어요. 정광재 대변인.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을 경우에 저렇게 현장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예. 않느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 우리 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저 장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발언을 아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영상에서도 나왔던 일부 지지자들이 윤어게인 팻말 이런 것들 몰래 숨겨서 반입을 했고 자리에 또 조금 있었는데 이쪽으로 한번 눈길을 준 것 말고는 취재진 질문에도 이제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또 일부 취재진은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팔을 좀 강하게 잡아 끌었다 이런 현장 이야기도 좀 들려오면서 과잉 경호 이야기도 논란을 좀 빚고 있어요. 과잉 경호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부러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과거에 이틀막 또 틀막 삼틀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멀쩡히 있던 청와대에서 영상까지 나왔을 때 왜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서 그만두었죠. 네. 마찬가지로 기자들은요. 1호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의 질문은 국민들이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경호원이 기자를 이렇게 팔로 막 땡기면서 제지하는 모습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논란을 빚었던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밖뿐만 아니라
법정 안에서도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의 재판과 다르게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언론에서 집중 조명이 된 건 바로 증인신문 부분이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전 사령관의 부관이죠. 오상배 대위가 출석을 해서 관련 증언들을 좀 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에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뭐 4명이 1명을 들쳐업고 나오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이 됐을 때는 2번, 3번 또 계엄하면 된다. 이 같은 발언을 좀 작심하고 증언을 한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뭐 오상배 부관이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죠. 예. 저는 증언의 이 진실성과 관련해서는 이 오부관이 뭐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는 누가 사실에 관계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어차피 이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전원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법정에서 쉽게 인용되긴 어렵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검찰 조서는 또 채택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재판의 정황만 놓고 본다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여러 그 나오는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한 사람이 하는 얘기와 다수가 하는 얘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다수가 하는 얘기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는 주장 이 부분이 얼마나 재판관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네. 비화폰의 발신인 대통령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기를 넘겨준 다음에 전해 들었다는 내용인데 네. 이게 뭐 스피커폰을 켜놓고 이제 들으라고 한 내용은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청력이 뭐 일반인보다 좋은 건가 혹은 또 기억에 왜곡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 논란 쪽으로 네. 좀 윤 전 대통령은 반박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추측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사령관의 차 안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안. 예. 그리고 사령관 옆에 부관이 앉아 있는 건데 그때가 이제 뭐 환한 대낮이 아니라 저녁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용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우리 앵커님도 가끔 옆자리에 있는 통화 내용이 너무 조용하면 들릴 때가 있을 거 생각보다 아닙니까? 잘 들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오상배 부관 말고도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라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그리고 김현태 전 특전단장의 뉴 707 텔레방에서도 네.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 이어진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무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오 부관의 증언 하나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구나라고 재판부가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 부관 말고도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그야말로 거짓을 고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저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황에 대한 의심이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눈을 좀 감고 있다가 휴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을 좀 질끈 감고 있다가 변호인들에게 말이 되냐라고 좀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앞으로 비상계엄 당시에 군 지휘부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증언으로 불려 나올 텐데 이 같은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3번째 공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뤘는데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제 내일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 여사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겠다라고 전해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측면도 김건희 여사의 선택 범위를 좀 좁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재판까지 다 연기됐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내일 참석하는 게 어렵다고 했으니까 검찰에서도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를 데려오거나 구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김건희 여사도 대선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법 앞에 누구든
특혜를 누릴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충분히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연히 뭐 조사 거부 의사는 아니니까 응하지 않는다면 뭐 날짜를 다시 정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뭐 이제 체포영장 발부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이른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이고 여기에 더해서 고가의 장신구 등 청탁금지법 관련 의혹 수사가 또 이뤄질지가 관심사인데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2차 공판도 있었습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뭐 목걸이라든지 관봉권의 출처 등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 여사 소환이 이뤄질지가 관심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력이 아무리 그래도 10년 못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데 네. 참 이런 검찰의 칼끝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현재 권력자로 살아있는 권력으로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했습니다. 출장 조사라고 했죠. 핸드폰 네. 맡겨놓고. 그런데 이제는 칼끝이 갑자기 예리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다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도 있지만 이 검진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정 사업과 로비와 관련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공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예. 저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연인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권력은 생각하지 말고 전혀 개의치 말고 이름 석자 지우고 저는 그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저는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결과 속에서 혐의가 있다고 하면 검찰도 기소를 하고 또 재판 가서 예. 저는 김건희 여사도 소명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